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용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부장과 함께 백강용의 이슈백 다시 한번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국면 맞이하면서 경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는데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지갑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써야 되는 건 써야 되고 그래도 평소와 네. 같으면 뭐 선물도 사고 외식도 하고 하겠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가 아닌 2.1%로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여파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4분기 요번에 지금 시즌인 4분기의 성장률을 애초에 0.5%로 예상했는데 이거를 0.4% 또는 이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 소비 지표인 카드 사용액을 언급했는데요. 이제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이제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닙니다. ADB, 그러니까 아시아개발은행도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0.3%포인트 낮춘 2%로 조정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이제 2기 출범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가 고려됐는데요. 한국 계엄 상황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영향을 반영할 경우 조금 더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은행 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번 한국의 정치 혼란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탄핵이 세 번째잖아요. 2006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랑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과거에 2006년도에는 중국 경기가 좀 좋았고요. 네. 2016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좀 강한 상승세여서 탄핵 영향을 경제가 조금 받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사실 조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는데 이제 리스크가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언급한 걸 봐서는 경제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어요. 성장률만 언급하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 송년 모임 특수로 이제 웃어야 할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것만 봐도 이제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근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10일부터 4일간 소상공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도 36%로 좀 많았고요. 대부분이 다 감소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외에도 외식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여파가 있었던 지난 3일 이후에 한 일주일간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1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어요. 지자체나 정부나 이제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모임과 회식 권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축제 같은 것도 이제 연말에 계획했던 축제가 있다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 정국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밤만 되면 이제 국회 앞으로 가거나 이제 헌재 앞으로 가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러는 바람 이제 송년 모임들이 사실 네.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연말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자라는 그런 취지가 깃들어 있는 건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저도 그 식당에 투자를 해서 그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네. 12월에 1년 순이익의 절반은 거짓말이고, 한 3분의 1 이상은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근데 12월에 장사가 연말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식당이나 이런 협객업소 하는 자영업자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 비슷한 그렇죠.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직접 언급을 했어요.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정됐던 송년회나 연말 모임을 하라고 장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지 내수 경기가 좀 살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들을 조금 좀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나마 지금 분위기에 좀 웃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곳보다 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곳이 있는데 혹시 추측이 가능할까요? 지금이요? 네. 응원봉 파는 데일까요? 조금 비슷한데요. 바로 네. 꽃집입니다. 아, 꽃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의도에서 이제 회사 충무로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용산을 거쳐서 오거든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녹사평역까지 화환이 쫙 써 있습니까? 정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쫙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계엄령은 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구가 있는데 반대도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긴 근조 화환인가요? 네, 탄핵 표결에 이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로 이제 근조화한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식의 표를 달고 항의 표시를 하면서 근조화한들을 주문한 건데요. 사실 꽃집, 화훼 농가들이 그렇게 막 돈을 잘 벌고 이런 곳들은 아니었는데 화한 시위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면서 활로를 좀 찾아가던 이런 화훼 농가들이 이번에 정말 정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찾아온 이 뜻밖의 호황에 사실 약간 우픈,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고 나라 걱정을 좀 해야 되니까 약간 우픈 상황일 것입니다. 이게 또 우픈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제가 젊었을 때 혹은 막 이게 수십 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그 음식점들이 술집이나 그 가격표를 바꿔가지고 막 2배, 3배씩 써놓고 팔고 그래서 너무 얄밉고 그랬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인데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편으로는 약간 극과 극, 양극화 현상도 좀 뚜렷해질 것 같아요. 방금 외식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연인들이 만나고 뭐 커피숍도 가고 하니까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가격표를 좀 비싸게 받아도 허용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게 더 편차가 커진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기간 호텔 뷔페 이용료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신라호텔 더 파크뷰 같은 경우는 성인 1인당 이제 저녁 뷔페 이용료가 11월까지만 해도 19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 한정으로 12월 이제 20일부터 연말까지 이용료가 21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롯데호텔 라센느의 경우도 이제 저녁과 주말 공휴일 가격이 12월에가 좀 올랐어요. 11월까지는 19만 원대에 있다가 12월은 21만 5천 원으로 모두 다 21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외식뿐만 아니라 그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가면 베이커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는 케이크들은 가성비 케이크라고 하죠. 10,000원대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호텔에서 파는 비싼 케이크 가격은 정말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이제 명칭이 붙는 게 있는데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라호텔 케이크인데 이름부터가 럭셔리합니다.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라는 케이크인데요. 가격이 지난해 때만 해도 30만 원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로 신라 호텔이 비싸군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이제 프랑스 디저트 와인이 들어가 있고 이제 식자재로는 트러플 좀 고급 식자재죠. 트러플을 좀 넣어서 고급스러운 풍미를 구현해낸 케이크라고 하는데 40만 원짜리 케이크인데 올해 예약이 작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요런 케이크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극과 극 이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대중적인 걸로 좀 넘어와서 보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국민 빵집이 된 곳이 한 곳 있죠. 대전에 성심당. 네. 성심당이 있는데요. 성심당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항상 인기였어요. 네. 좀 가격도 좀 비싼 편이죠. 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또 맛있기로도 유명해서 유명했는데 올해도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케이크를 판매했는데요. 네. 이미 결제가 이제 15일까지 완료한 곳만 이제 판매가 되는 거라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네. 작년에는 오픈런 했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이제 딸기 시럽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했는데 올해도 예약이 미리 다 이제 끝나다 보니까 현장 판매에 이제 오픈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한 5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올해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쪽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위축된 경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것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거는 조금 가격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어린이들이 원하는 인기 장난감은 가격이 좀 비싸도 동심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요즘 어린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알지만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 아닌가요? 네, 팡핑. 맞습니다. 캐치 티니핑이라는 네. 이제 캐릭터 장난감인데요. 이게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이름으로 안 부르고 파산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부모들이 가장 경계하는 장난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캐릭터가 계속 나타나는 장난감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시즌에서 나오는 캐릭터로 끝이 난다면 그냥 그 친구들만 사주면 되거든요. 뭐 변화를 해봤자 뭐 자동차, 뭐 궁전, 뭐 이렇게 아이템별로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는 시즌이 지금 5개 시즌까지 나왔거든요. 네. 시즌마다 캐릭터가 계속 바뀝니다. 아. 그리고 그 무한으로 늘어납니다. 캐릭터가 정말 많아서 캐릭터별로 이 피규어도 각각 판매하고요. 그래요? 피규어가 이제 사는 세상들이 있잖아요. 뭐 궁전도 있을 수 있고, 뭐 부엌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연말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캐치 티니핑 시리즈 제작사인 엔터테인먼트 공식 스토어에 팝업 공지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오로라 핑 캐슬 하우스 이 제품이 연말 주문 폭주로 인해서 입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조업체 측에서도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하는 이제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좀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가가 5만 원인데 한 20% 할인해서 이제 한 39,900원대 이런 것도 39,900원 부모들이 좋아하는 마지막 네. 단위까지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계속 품절이 되니까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20만 원대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4만 원 정도 하는 게 네. 사서 20만 원에 파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는 꼭 이거가 갖고 싶어라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을 빌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 웃돈을 얹어서라도 또 구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식 스토어 측에서는 아예 공지에다가 올려놨어요. 입고 수량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1회당 이제 2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라는 공지를 붙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들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각종 지역 커뮤니티에도
재고가 있는 그 좌표들이 찍힙니다. 지금 가면 뭐 여기서는 재고가 있다라는 좌표들이 찍히고요. 그것도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웃돈을 얹어서 이제 20만 원대, 뭐 10만 원대에 그러니까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에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이 이름이 좀 깁니다. 그 오로라핑이 그러니까 오로라핑이라는 거는 이제 각 시즌마다 레전드 네. 티니핑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오로라핑이 이제 포함된 캐슬하우스 제품인데요. 요거 네. 좀 인기가 좀 많다고 해요. 요 제품이 이제 20만 원대까지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이마트몰이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판매량 상위권에 있는 장난감들을 좀 봤더니 가격대가 1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캐치 티니핑 슈팅 스타 팩트 뭐 이런 것들은 9만 원대고 또 뭐 새콤달콤 티니핑 마법 궁전 이런 것도 88,000원. 그다음에 이제 레고 같은 것도 그거 다 사줘야 되는 건가요? 종류별로? 근데 사실 이제 아이가 지금 예. 커서 모르겠지만 이제 어린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있는 데서 이제 호응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저는 뭐 올해 울지 않고 뭐 열심히 뭐 부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 이겁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살짝 가격이 비싸도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레고 같은 경우도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이긴 한데 네. 레고 디플로 뭐 화물열차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15만 원대, 진기관차도 인기 제품인데 이것도 한 89,000원대. 대부분이 10만 원 전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3,000% 살짝 얘기를 빠지면 이렇게 이제 캐치 티니핑 업체가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팔면서 대박을 쳤는데 이 업체 엔터테인먼트 AMG 엔터테인먼트는 네. 사실 그렇게 장사를 잘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봤더니 SAMG 엔터테인먼트를 네. 봤더니 적자더라고요. 아, 어떻게 적자나죠?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잘 팔려서 모든 게 지금 매출이 잘 일어나고 네. 수익 구조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업체가 보니까 2000년도에 설립된 되게 오래된 키즈 누적 적자가 이연된 것들이 있군요. 네, 키즈 제품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사업이 크게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인형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뭐 콘텐츠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려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안 나는 다른 사업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 좀 대박을 치긴 했는데 그래도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이고 아주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회사 주식이 얼마일까가 되게 주가가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말씀 네. 들어보니까 아주 크게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진 혹은 상장 주식인가요? 상장사입니다. 아. 네. 주식 전문가들이 4분기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사랑의 핫쇼핑도 이제 히트를 쳤고 요 장난감 시리즈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제 좀 기업이 좀 좋아진다는 좀 희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살짝 3,000% 빠졌는데요. 3,000포 한 번 더 빠져보면 제가 사실은 겨울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패딩인데 지금 제일 쉬울 때인데 지금 패딩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무신사에서 이제 패딩을 팔았는데 네. 거위털, 오리털 패딩이라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털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환불해주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거위털, 오리털 뭐 이런 패딩을 많이 입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위고기, 오리고기가 비싼 음식이라 돼지고기 뭐 이런 닭고기를 네. 먹기 시작해서 공급은 줄어서 아마 그 원자재가 되는 거위털, 오리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패딩을 싸게 판다고 해놓고서 이거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내용물을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한 번 또 패딩에 맞들리면은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오리털, 거위털 패딩 가격은 계속 비싸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기획주재부에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제 기사를 관련해서 쓴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오리고기와 거위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털들도 많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패딩의 대부분의 충전재들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 그 패딩 원자재의 한 7, 80%를 중국 네. 사람들이 거위와 닭을 오리를 먹어서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확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에 있는 오리나 거위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자 하면서 이제 수요가 줄면서 털들도 좀 줄었겠죠. 그런 영향이 또 반영이 됐다고 중국 하네요.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서 한국 패딩 가격이 올라가는군요. 전 세계 패딩 가격이 올라가는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말씀하셨으니 이제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그거 한정 관련한 마케팅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크리스마스 때만 팔리는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초콜릿을 해봤는데 달력처럼 이렇게 날짜별로 돼 있고 옛날에 뽑기 하듯이 날짜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면 그 안에 초콜릿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까먹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 역시 이제 크리스마스 단골 인기 선물인데요. 네. 요게 이제 저는 초콜릿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이템별로 뭐 그 안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서 이 어드벤트 캘린더 가격도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브랜드죠. 록식당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때 68,000원대에 판매를 네. 했었는데 지금은 한 9만 원대로 올랐고요. 조금 고급형 버전은 1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크리스마스 이제 그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대가 점점 오르고 있고요. 그 어른들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좀 가장 좋은 게 사실 제품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게 산타랠리 아닙니까? 아, 돈이죠. 그렇죠. 네. 연말로 갈수록 이제 사실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사실 계엄 여파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다가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네. 생각보다 잘 버텼죠. 네, 회복이 되긴 했는데 지금 환율이 사실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데다가 미국에서도 지금 뭐 금리나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산타랠리를 한번 살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이렇게 정리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늘 보면 위기가 기회라서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도 그런 의미에서는 잘 보시다가 적절한 때에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선미 부장과 함께 그 연말 우리 물가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백강영의 이슈백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